연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부스터샷과 소아청소년층에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요청했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이 내년도 국비 예산을 역대 최대로 확보했습니다. 천안 지역은 핵심 사업 국비를 대거 확보했고 아산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 국비 확보에 공을 들였습니다. 세종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비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행복청 예산 일명 행복도시 특별회계 4,038억 원을 포함해 모두 1조 96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세종에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위한 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입니다. 천안시청 1층 로비에서 제12회 온라인 평생학습 축제의 사전 행사로 싹쓸이 러닝마켓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연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부스터샷과 소아청소년층에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요청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천안시청 봉소홀 앞 선별진료소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천안은 광덕 회계마을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학교 등을 중심으로 열흘 이상 하루 평균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6일부터 정부의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된 가운데 박상돈 시장이 대시민 호소문을 내놨습니다. 박 시장은 백신 접종만이 최선의 방어책이라며 시민들에게 추가 접종, 부스터샷 접종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2월 한 달을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 집중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예약 없이 당일 현장 접종을 실시합니다. 추가 접종 시 감염 예방 효과는 11배, 위중증 예방 효과는 20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30%를 밑도는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층들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 학교엔 방문 접종도 진행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도 6일 업무보고회의에서 학생들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6일 0시 기준 천안의 확진자 수는 4,856명으로 주중에 5,000명을 넘길 전망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12월 들어 아산 지역에서 하루 평균 2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도 12월 첫째 주 하루 평균 10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12월 이후 학교, 어린이집, 목욕탕 등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점적으로 매일 3,000여 건의 진단검사를 시행 중이며 병상 부족 상황에 대비한 대책과 재택치료 협조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다며 연말연시 방역에 대한 긴장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개인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세종에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위한 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 부의장은 지난 주말 열린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이번 주 안에 같은 당 충청권 의원인 홍문표, 김태흠 국회의원과 함께 청와대 세종 제2집무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입법부가 내려오고 행정부는 이미 내려왔는데 청와대만 혼자 외로운 섬처럼 남아있을 수는 없다며 청와대 제2집무실은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600조가 넘는 슈퍼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역별로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가 이뤄졌는데요. 천안과 아산 그리고 세종 지역의 국비 확보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사업 국비를 대거 확보한 천안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 국비 확보에 공을 들인 아산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는 모두 1조 4,264억 원.
지난해보다 13.7%, 1,725억 원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도로와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 SOC 분야가 두드러졌습니다. 천안 아산 고속도로 1,290억 원을 포함해 세종 안성 고속도로 3,102억 원, 평택 오송 북북선 천안 아산 정차역 설치에 1,1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외에도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플랫폼 구축 750억 원, 천안 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에 35억 원이 포함됐으며 축구 종합센터 미니 스타디움 건립 21억 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아산시 역시 국비 1조 4,062억 원을 확보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 3,195억 원을 포함해 충무교 확장 50억, 탕정 일반, 테크노 일반 산단 진입도로 개설비 210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경찰병원 분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과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사업화 및 실증 기반 구축 10억, 지능형 의지 보조 및 의료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 체계 구축에 26억 원 등 모두 25개 사업에 318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천안 아산 모두 내년 정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하면서 대부분 지역 현안 사업도 순항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비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행복청 예산 일명 행복도시 특별회계 4,038억 원을 포함해 모두 1조 965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이게 되는지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도로 건설을 빼고 순수하게 세종시에서 이뤄지는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건 정부 청사 건립입니다. 내년 준공을 앞둔 정부 세종 신청사 건립에 1,44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립박물관 단지 건립 사업입니다. 올해보다 535억 원 늘어난 855억 원이 책정됐는데 특히 어린이 박물관과 통합지원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 12억 원도 신규로 확보해 2023년 3월 개관에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4-2 생활권 부지에 조성 중인 공동 캠퍼스 건립을 위한 임대형 민자사업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충남대 세종 캠퍼스 건축비 327억 원과 공주대 세종 캠퍼스 건축비 280억 원을 각각 확보해 오는 2026년 개교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이 밖에 국가 및 지방 행정시설 건립 예산으로 도담 어진지구대 36억, 창의 진로교육업 138억, 129 특수구조단 22억 원 등이 편성됐고 4개 생활권 복험 건립에 39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눈에 띄는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 현재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 중인 세종경찰청과 관련해 신청사 건립 설계 공모비 1억 원이 반영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고 행복도시 204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 감축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 7억 원도 반영돼 첫 발을 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에 64억 원, 세종 시립 어린이 도서관 건립비 20억 원, 신흥리 운동장 조성에 3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청 1층 로비에서 제12회 온라인 평생학습축제 사전 행사로 싹쓸이 러닝마켓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천안시 평생학습 강사와 수강생들의 작품 300여 점을 무인 판매해 수익금을 천안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행사입니다. 한편에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작품 전시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행사인 온라인 평생학습축제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천안시청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법정 감염병 8종에 대한 추가 진단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새로 확대된 법정 감염병은 결핵과 홍역, 유행성 이하 선염, 에이즈, 쯔쯔 가무시증 등 모두 8종입니다. 이로써 연구원은 지난 2019년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감염병 업무를 확대해
모두 55종의 법정 감염병 확인 진단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아산시가 겨울철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아산시 수도사업소는 동파 예방을 위해서는 계량기 앞 내부 수도관 관통구에 헌옷 등을 넣어 밀폐한 뒤 뚜껑 부분은 보온재로 덮은 후 비닐로 넓게 밀폐해야 하며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계량기와 수도관이 얼었을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로 녹여야 하며 계량기가 깨졌을 경우 수도사업소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시 수도사업소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동파 방지팩 300개를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각 가정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2가지가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요. 이를 포함해 세종시에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육과 출산, 양육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 200만 원어치 바우처, 이른바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세종시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기존의 출산 축하금 120만 원에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까지 모두 3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통과됨에 따라 매달 10만 원씩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내년부터는 1년 늘려서 만 8세 미만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또 가정에서 영아를 키우는 부모를 돕기 위해 24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30만 원을 지원하는 영아수당도 내년부터 새로 도입됩니다.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세종시 자체 사업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내년부터 보육교직원 1명에게 연간 최대 20만 원의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도 공공보육과 격차 없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 3세 기준 차액 보육률을 현행 7만 8천 원에서 8만 8천 원으로 만 원 더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남성의 육아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제도를 신설해 가구당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 증액을 하는 등 세종 시민 누구나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세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합계 출산율 1위를 기록 중인 세종시. 그러나 해마다 그 수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출산 양육 장려 정책이 실효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이 내년도 읍면지역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을 위한 순회 강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교육, 마술과 국악, 방송 댄스 등 모두 316가지 프로그램으로 모집 인원은 200명 내외입니다. 지원은 오는 10일까지 시교육청 순회 강사 특성화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되며 지원 자격 요건이나 심사 일정 등의 내용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감염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5년간 12월 전국에서 발생한 식중독 현황을 분석한 결과 48건 중 30건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지하수나 해수 등에 닿은 음식물과 물을 섭취했을 때 감염되며 감염자와 접촉 시 쉽게 전파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씻어주고 물은 끓여 마시며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특히 어패류의 경우 중심 온도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익혀 먹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점검해보는 부동산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산시의 관광 특구지역 온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1980년대 관광 특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인구수가 2017년 약 16,000명에서 2021년 약 2만 명으로 4년 사이 약 4,000명이 증가했는데요.
오늘의 포커스. 아산시 온천동.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온천동은 1914년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면서 온천리로 지칭되고 1995년 온양시와 아산군이 통합되면서 지금의 온천동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수도권 전철인 온양온천역이 유치돼 있어 타 지역 간의 접근성 또한 용이해져 유동 인구가 활발한 지역인데요. 인근에는 아산시청과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아산시의 상업, 교통, 행정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아산시 온천동은 아산의 원도심으로서 가까이 온양온천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1915년에 형성된 아산시의 중요 여행지 중 하나로서 현재까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시장 상인들은 물론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쇼핑거리, 볼거리, 쉴거리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아산문화공원, 온천천 등 근린생활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어 시민들의 여가, 문화, 교육시설이 잘 조성돼 있는 관광특구 지역으로서의 입지를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온천동이요. 온양온천역하고 가까워서 서울이나 경기도 이쪽에서 많이 오셔서 목욕도 하시고 그리고 시장에서 장도 많이 보세요. 여기가 완전 시골은 아니어도 농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가격도 싸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수산물도 있고 농산물도 많고 곡물도 많고 그래서 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또 교통이 편하잖아요. 여기 가까우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쪽 현충사 쪽에 가면은 은행나무길이라고 산책로가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길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나 친구, 특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거기 산책을 되게 많이 가셔요. 또 인근에 캠핑장이 있어서 주말이나 휴일 때 되시면 가족 단위로 텐트 들고서 거기서 캠핑 많이 하세요. 그래서 캠핑하시는 분들, 산책하시는 분들 많이 거기 모여 있는데 운동도 즐기시고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더 가까워지는 시간 즐기기 되게 좋습니다. 아산시 온천동에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정보 무엇이 있을까요?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은 아산에서 오래된 온도심인데요. 현재 아산시 온도심 주상복합 재개발 사업들 중 일부가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다시금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입니다. 먼저 아산시 온천동의 현재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을 보시면 매매는 16건 중 거래량 6건으로 거래 비율이 37.5%이고 전세는 11건 중 거래량 1건으로 전세 거래 비율은 9.1%입니다. 온천동의 아파트 평균 시세료는 3.3제곱미터당 매매는 739만원, 전세는 560만원으로 전세율은 76%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용화동과 함께 비교해 보시면 용화동의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매매는 28건 중 거래량 3건으로 거래 비율이 10.7%이며 전세는 17건 중 거래량 8건으로 거래 비율이 47.1%가 되겠습니다. 용화동의 아파트 평균 시세료는 3.3제곱미터당 매매는 768만원, 전세는 595만원이며 전세율은 77%입니다. 아산시 온천동은 온양 온도심 도시재생사업이 2019년부터 장미마을, 싸전부지 일원에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완료 예정에 있는데요. 이로 인해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경제 활성화가 진행되면서 쇠락한 온도심이 생활 중심형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사, 경제, 문화자산이 어우러진 아산시 온천동. 신도심으로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일상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안내하는 알기 쉬운 건강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좌골 신경통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처음에는 주로 허리 통증만 호소하다가 점차적으로 신경을 따라 엉덩이와 다리, 허벅지 쪽으로 내려가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좌골신경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좌골신경통은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엉덩이, 종아리, 발 등을 따라 나타나는 통증을 말합니다. 대개 요추 4번에서 천추 2번 사이에 신경근이 자극되어 발생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가 닿는 부위를 좌골이라고 하는데 척추에서 좌골 사이 구멍으로 나오는 신경이 좌골신경입니다. 좌골신경은 가장 크고 긴 신경으로 허리뼈인 요추에서 시작하여 발끝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좌골신경이 자극을 받거나 압박을 받을 경우 또는 좌골신경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따라 신경통이 생기게 됩니다. 좌골신경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외에는 요추간 협착증, 척추분리증, 척추측만증, 천장관절염, 이상근 증후군 등으로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로와 불안정한 자세 등의 원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좋지 못한 자세를 오래 지속할 경우 허리와 골반부를 지탱하는 근육과 관절이 약해지거나 염증이 생기면서 좌골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좌골신경이 자극을 받거나 압박을 받게 되면 좌골신경을 따라 엉덩이에서부터 뻐근하게 아프고 쑤시며 다리의 후방을 따라 허벅지, 종아리, 발목에 이어 발까지 쑤시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심할 때는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리 저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때로는 감각 이상, 근력 약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좌골신경통의 경우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 부위의 통증과 함께 다리가 당기거나 쥐어짜는 통증이 나타납니다. 앉아있을 때 발과 발가락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며 점차적으로 발목이 약해집니다. 걸을 때는 허리와 함께 허벅지와 종아리의 통증이 나타나며 서 있을 때는 힘을 주면 다리가 아파서 한쪽 다리로만 서 있게 되는 경우가 많고 다리가 점차 가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허리를 숙일 때는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심해지고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좌골신경통은 진행됨에 따라 통증의 부위가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주로 허리 통증만 호소하다가 점차적으로 신경을 따라 엉덩이, 다리, 허벅지 쪽으로 내려가며 좌골신경통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허리보다는 주로 다리, 엉덩이, 허벅지 쪽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급성 환자의 50% 이상은 6주 이내에 회복되며 수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뇨곤란, 하지에 힘이 빠지는 증상 등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수술요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좌골신경통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좌골신경통의 치료와 생활습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OKTL에서 화물배차 고객 상담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5-551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